아주 쉬운 정도로 여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재개발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재개발의 개념 안에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너무 설명 많이 들어서 다들 공부 좀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의 차이인데 도로나 주차장, 교통시설, 광장, 공원 등 녹지, 그 다음에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셨던 우리가 요새 너무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에 우리는 뭐 기껏해야 뭐 지하실이나 지하철이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땅 위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많은 것들이 지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공동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재건축 뭐 이런 거 재개발 나올 때 이 정비 기반 시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이 공동구 전기, 가스, 통신 시설 등을 지하에 매설을 할 때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공동구로 자, 여기 보시면 지하에 이렇게 생긴 시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참 살고 있죠. 기껏해야 그냥 저 매놀이 있어가지고 매놀 안쪽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거나 하는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공동구가 또 재건축, 재개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비 기반 시설에서 큰 요소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뭐 보통 이제 이 너무나 유명한 그 책에 그 노란색 책 있잖아요. 자, 그 책에 보면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기부 체납을 많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성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이 다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재건축이 좀 비싸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그냥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아는 부분이니까. 자, 우리 용산구 임장 가신 분들이 칠리티스 앞쪽에 있는 이 2000년대 많이 보시고 오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은 르웰 이촌으로 해서 아파트명이 변경이 돼서 리모델링이 정말 잘 진행이 돼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건데, 그죠? 리모델링은 그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새로 짓는 것을 우리가 보통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일기 신도시를 얘기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또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 하지만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알기는 해야 돼요. 자, 리모델링이, 보시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좀 차이가 이렇게 법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준공 후 재건축은 30년 이상이 되어야 진행이 되고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그 다음에 안전진단으로 봤을 때 D2 등급 받았어야 됐는데 리모델링은 BC 등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 이제 잠깐 나왔는데 표가 이익 환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빨간 선을 그냥 그어놨어요. 이 이유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우선은 일기 신도시를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 법을 막 알고 그렇게까지는 우리 아직 이제 초보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리모델링,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 아파트를 철거 후에 새로 짓는 거 아니면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직, 수평으로
증축하거나 보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 좀 전에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정리를 다시 한 거고요. 자, 재건축은 좀 절차가 복잡해.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해. 안전진단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기간이 짧게 진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개발 이익이 크고,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거의 없고 기존 소유자 중심 거의 없다고 한 거를 보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실제로 지금 일반 분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있고요. 자, 재건축은 세대수가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점으로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크거나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규제가 많으면 무산될 수도 있는 것이 재건축이고, 자, 리모델링은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낮지만 한계가 있고 수익성도 낮다라는 좀 차이를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요. 수평 증축을 하는 방식이 있고, 위로 수직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아예 별도로 옆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부지가 좀 넓거나 한다면 별동 증축까지도 가능한데, 여기 지금 수평 증축은 그냥 한 개로 봤을 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수직 증축은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하면 수직 증축을 위로 올려서 이 위로 올라간 부분만큼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로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땅이 넓다라고 한다면 옆에다가 건물을 추가로 지어서 이쪽에서 또 추가로 일반 분양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곳들이 수평증축 쪽을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돼서 뭐 여기 이제 밤섬 쌍용리가 클래식을 봤더니 리모델링 전에 69제곱미터였던 요 타입을 여기를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요만큼을 수평 방식으로 증축을 시켜서 여기가 69였던 것이 89제곱미터로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방식이 옆 수평으로 증축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직은 뭐 보시다시피 15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다면 위로 2개에서 3개 정도 얘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2개에서 3개 정도 증축을 할 수 있어서 이 증축분을 이 아랫분들이 조합원들이 이걸로 일반 분양을 하면서 분담금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다가 새로 별동이 지어지면서 이쪽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리모델링 방법이 이런 방식이 있는데 리모델링 지금 현재 분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곳들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뭐 무지개 마을이 있고 느티, 한솔, 매화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요. 지금 분당 리모델링에서 좀 뉴스로 체크해 볼 만한 사항 중에 하나는 포스코 ENC의 역할인데요. 포스코 ENC가 지금 분당에 있는 리모델링 사업권을 모조리 다 따내고 있는 중이라서 분당 리모델링의 최강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분당은 여기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세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지개마을 563가구에서 647가구로 지금 확대 예정이고 느티마을도 770가구에서 873가구, 지금 100가구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치면 분당 쪽은 아시다시피 금액이 꽤 일반 분양 금액으로 비싸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0가구라고 한다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많이 분담금 부분에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솔이 뭐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했고, 그리고 매화마을도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했는데 지금 분담금 증가로 사업이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산도 문천마을, 강선마을, 후옥마을 이런 곳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 중.
하려고 하는데 다 뭐 이렇게 그 쉽게 쉽게 싹 넘어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문촌마을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데 예상 분담금이 지금 8사 기준으로 4억이 넘게 나왔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 간 갈등이 발생을 했다. 하지만 조합장님이 카페에서 해놓은 답변을 보면 2주, 26년 말에는 이주를 하겠다라고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강선마을은 조합 설립을 했는데 사람들이 재건축하자고. 그래서 지금 진전이 없는 상태. 그리고 후곡마을도 동의울이 지금 정체가 되어 있고 분당에 있는 여기들 빼놓고는 쑥쑥 리모델링이 막 잘 진행이 되고 막 많은 곳들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중동은 또 여기도 포스코 ENC가 사업을 추진 중이고 조합 설립 목전에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그냥 다 하나하나씩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간단하게 그래도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곳들, 다른 곳들은 다 지금 재건축으로 해서 가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리모델링 단지만 몇 가지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또 중동은 한라마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선회를 했고요. 자, 평촌에도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내부 갈등으로 지금 사업이 난항인데 재시동을 하려고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초원, 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확보, 창립 총회를 준비 중이고, 목련, 뭐, 지금 비대위가 결성을 했고, 초원 한양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있다. 자, 그리고 3번, 뭐, 개나리 13단지는, 그 중에서는 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을 해나가고 있고, 여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세대수를 꽤 많이 확대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PDF 파일 받으시면 다 체크 혼자서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율곡, 추정 분담금이 높아서 지금 사업 중단될 위기, 무궁화, 건축심의 통과하고 허가 준비에 돌입을 했다. 충무주공, 뭐 SK 플랜트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리모델링과 재건축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요 제가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놓은 초과 이익 환수 부분에서 재건축은 초과 이익 환수를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않는다. 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간략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처음에 1인당 평균 3천만 원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환수해 가겠대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 하는데, 제가 이제 요새 또 우리 한해공에서도 세금 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거는 뭐 그런 뜻은 아니기는 한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 그러면 도로 가져간대. 이게 뭐지, 이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 이 책,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보면서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익을 받았으면은 이익 본 사람들 이익 가져가면 되는데 그 이익의 굉장히 큰 부분을 가져가겠대, 국가가. 자, 그랬는데 이게 너무 3천만 원이 너무 세.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자, 부가 기준을 완화시키고 또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감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완화를 시켰다. 그래서 저기 뭐 장기 보유 감경 혜택이 좀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오랫동안 소유해온 실소유자는 부담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보면 중간에 여기서 보면 3천만 원 넘어가면 이 3천에서 5천 구간에서는 10%, 5천에서 7천 구간에서는 20%, 그리고 50% 이렇게 1.1억 넘어가면 50%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거에서 이 지금 법안이 의결된 걸로
봤을 때는 3천만 원이 지금 8천만 원으로 면제. 8천만 원까지는 이익 보면 그냥 가지란 얘기겠죠? 그리고 이 다음 8천부터 구간이 조금 더 넓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2.8억 넘어가면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대통령 선거가 곧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일기 신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 정권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뒤에 오는 정권이 어떻게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지. 그래서 이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일기 신도시 그 기사를 보면은 일기 신도시 소유자들이 또 약간 두려움에 좀 기간이 더 길어지고 진행이 만만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환수를 해갔던 것을 지금 한번 법안이 완화가 되면서 8천 이하 그리고 2.8억 초과 이런 식으로 구간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그대로 그냥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공부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일반 양도세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경감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같이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임대차 입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를 과제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은 25년 1월 보도 자료인데요. 지금 지워지는 윤 정부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때는 아직 탄핵 완료가 되지 않고,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있을 때였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보면, 저 보도 자료를 또 은근히 생각보다 자주 봐야 돼요. 그죠? 예전에 우리 신문 관심도 없고 보도 자료 1도 안 읽었잖아. 그랬는데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요새는 보도자료도 내 손으로 찾아서 봐야 되는구나. 그런 시기가 점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시기가 오고 있죠.